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 차원에서도 박람회장 내 관련 부지 구입 예산 확보까지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국내 해양수산 문화의 전시와 교육 기능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수산박물관은 부지 면적만 4만 2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2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연간 운영 예산만 110억 원에 상시 고용 인력도 130여 명에 이르면서 사실상 작은 공공기관 한 곳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여수시가 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범시민 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해 있고 어제 19일자로 우리 그 일정에 의해서 우리 수산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어업인 단체라든가 수협 등을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전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박물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사업 후보지로 시유지인 진모지구를 검토했는데 의회가 먼저 나서 토지 매입 예산 500억 원의 확보를 약속하며 박람회장 내 부지로 옮겨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박물관이 여수에 설립 운영되면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상승 효과는 물론 박람회 정신을 살린 사후 활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우리 여수가 해양도시로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해양교육, 해양연구, 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새롭게 발돋움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수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이 공모 신청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남도와 광주연남연구원은 다음 달 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7일 최종 사업 대상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기존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행정 6급 법률 전문 일반 임기제 채용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년 임기에 주당 40시간 근무 조건의 신규 인력을 다음 달 중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개업한 변호사 가운데 공모 또는 내외부 추천을 받아 5명 이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와 웅천지구 등 관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사업자들과의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을 납북 귀환 어부라고 하는데요.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인접한 강원 지역뿐 아니라 어민이 많았던 전남 지역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한 납북 어부들이 있는데요. 한 납북 귀환 어부를 강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1971년 5월 19일)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83살 신평옥 씨가 납북되던 5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여수 선적 독림호의 선장이었던 신 씨는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유독 조기가 많이 잡히던 그날 북한 경비정이 독림호에 접근했고 신 씨와 선원들은 그대로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그 연평도 안개랑은 또 무섭습니다. 옆에 사람도 지나가서 몰라요. 그럴 때 그 배가 어디서 왔나 친다 몰라. 배 대인 때는 이제 뻥대로 빨간 모자. 우리가 잡혀가면 뭐라 그럽니까? 다 뒤져간디. 신 씨와 선원들은 1년여 후 남한으로 귀환했지만 곧바로 어디론가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당시의 고통스런 기억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지령 받았고 하면 뭐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여기다가요. 막대기 대놓고요. 못 바꾸고 가시오. 위에서 어깨 누르고 이거 발로 올라타 보시오. 신 씨의 고향인 여수 적금리에 딸린 작은 섬 소당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신 씨가 소당도에서 북한과 접선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그제서야 고문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때려요. 그러면 진진 네가 그런 말 해주시면 너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왜요? 근데 거짓말 하는 뭐.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1973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와 월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당시엔 달리 손쓸도리가 없었다는 신 씨. 출소 이후에도 신 씨와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빨갱이라는 오해와 차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교육 쌓고 있는데 왜 전혀 하는데 안 하냐 이게요. 그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현재는 폐허가 돼버렸지만 당시 신 씨가 지목했던 소당도 인근에는 방위군이 보초를 서는 초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령을 받았고 왔다고 해서 이제 한 거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차별과 편견 속에 지난 50년을 숨죽여 살았지만 이젠 진실을 말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는 신평옥 씨. 신 씨는 1심 선고를 내렸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5건의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우도 기후치유 아지트와 고흥만 선셋가든, 지붕 없는 해피아트섬 연홍, 섬 더 시크릿, 고흥만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하늘길 관광 등 사업비 884억 원 규모의 중점 시책 사업 5건을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남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영호남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그제 돌봄시설인 광양 아이키움센터 추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중금대교 가설 현장, 백운제 경관숲 조성사업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광양시는 매달 2차례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소통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산림청의 숲 조성 사업에서 전남도가 다시 한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따냈지만 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부실하게 나무를 심어 무리를 빚은 목포시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증도의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핵심 수종은 잎과 꽃이 큰 나무 태산목. 4헥타르를 조성할 예산으로 계획 면적 2배의 숲을 만든 데다 미세먼지 차단, 경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몇 킬로 심어놨는데 뭐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신안군뿐 아니라 도시숲 조성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무안군 광양시 등은 내년 산림청 숲 조성 사업에서도 많은 사업을 따냈습니다. 산림청이 확정한 2023년,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서 전남은 모두 36.4헥타르, 총 사업비 360억여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숲 조성을 잘한 자치단체들은 추가 숲 사업을 이어가게 됐지만 올해까지 꾸준히 사업비를 받아왔던 목포시는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오감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앞서 부실한 관리 등이 드러난 숲조성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목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문제 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을 한 상황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향후 추진되는 모든 숲조성 사업에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내일 열리는 광양 전어축제를 앞두고 전어 어획량이 평년 어획량을 되찾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민회 등은 최근 사흘간 광양만 일대 전어 어획량이 하루 평균 1톤가량을 기록했다며 축제 진행에 차질이 없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민회 관계자는 이달 초 태풍 등 강한 바람 탓에 조업 일수가 줄고 바닷물 수온까지 올라 전어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획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양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전어잡기 체험과 가요제, 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이 해저터널 구축 사업이 현재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사업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6,974억 원의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증액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3세계 작가 위주로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90%가 넘고 관객들의 동선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등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크리스틴 선킴의 모든 삶의 기표. 대량 학살이 일어난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기억이 투영된 쇼피피치의 춤까지.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이처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 아래서 은은한 광륜과 행성의 시간들이라는 4가지 소주제를 관통하는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특히 80여 참여 작가 가운데 제3세계 작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 90%를 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같이 숨어있는 작가들을 많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등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조명하는 외국 작가의 다양한 커뮤니티 작품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한인 동포와 호주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소수 민족과 흑인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도 곁들여집니다. 관객의 이해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천정을 낮춰서 전시장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 역대 전시와는 다른 관객 동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담론을 저희가 발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조직 갈등을 딛고 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서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랑 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등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조금 전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흥지역에서 생산된 유자와 생강, 농가공품 등이 유럽 중부 지역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농산물 수출 개척단을 구성해 유럽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섰으며 체코의 유통기업과 수출 협약을 맺고 미화 210만 달러, 한화 29억 원 상당의 유자차와 유자음료, 생강차 등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와 관련해 공격적인 유럽 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체코를 교두보로 삼아 유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